바로 그 조비에게 앞으로 딱 120일, 한 넉 달 정도 되는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치 그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 코앞에서 마지막 스퍼트 하는 것처럼요. 지난 16년 노력이 이제 결실을 보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바로 이 향후 120일 동안 조비에게 있을 여러 중요한 전환점들, 이걸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16년이란 시간이 진짜 짧은 게 아니죠. 그 긴 시간 동안 연구 개발에만 쭉 매진해온 조비가 이제 정말 상용화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넉 달, 120일은 그냥 달력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조비의 뭐랄까 향후 1년, 아니 더 나아가서 회사의 미래 자체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 결정적인 기간 동안 조비에게 어떤 핵심적인 일들이 벌어질 건지 또 그 의미는 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사람 이야기네요. 그 파일럿 확보요. 최근에 5번째 파일럿이 그 S4 기체 조종 자격을 땄다는 소식이 있었죠. 콜사인이 스키틀즈라던데 이름이 재밌네요. 이게 꼭 주요한 프로젝트 앞두고 핵심 인력들 착착 보강하는 뭐 그런 느낌인데요. 특히 그 최근에 조비 공장 방문했던 맥이라는 분이 수석 시험 비행사 머디 덴햄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공개되고 하면서 뭔가 좀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사람 하나 더 뽑았다 뭐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바로 그 점입니다. 네. 단순히 조종사 한 명이 늘었다 이 사실 자체보다도 그 배경하고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이전 실적 발표 때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조비는 TIA, 그러니까 Type Inspection Authorization, 우리말로는 형식 검사 승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위한 시험 비행에 총 5대 항공기를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TIA 시험 비행이라는 게 최종적인 상용 운항 허가, 즉 형식 인증이죠. Type Certification. 이걸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려면 미 연방항공청, FAA라고 하죠. 미국의 항공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규제 기관인데 이 FAA가 요구하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비행 데이터를 착실히 쌓아야 해요. 5대 항공기를 동시에 그것도 인증을 위한 시험 비행에 투입한다. 이러려면 당연히 고도로 숙련된 조종사가 충분히 있어야 하죠. 이번 5번째 파일럿의 자격 취득은 바로 이 TIA 시험 비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걸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TIA는 최종 인증 전에 받는 시험 비행 자격 승인 같은 거고 이걸 통과해야 이제 최종 형식 인증을 받는 거군요. 그럼 이 새로 자격단 파일럿 포함해서 조비 소속 조종사들이 곧바로 이 TIA 시험 비행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시점이 바로 앞으로 120일 안에 시작된다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를 보면 바로 이 120일 안쪽으로 조비 소속 조종사들이 먼저 TIA 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가지고 공식적인 인증용 시험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단계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내년 초에는 FAA 소속 조종사가 직접 이 TIA 항공기에 타서 시험 비행을 수행할 예정이에요. 조비 CEO인 조벤 베버트가 직접 내년 초 얼리 넥스트 이어라고 말을 했는데 이 CEO가 평소에 뭐랄까 희망회로나 과장된 표현을 거의 안 쓰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내년 1분기, 늦어도 한 2분기 초에는 FAA가 직접 참여하는 최종 형식 인증 시험 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상징성도 크고 실질적인 중요성도 매우 큽니다. 여기서 만약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하늘나는 택시가 현실이 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네. 파일럿 이야기에 이어서
기체 생산 이야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조비가 시험용으로 굴리고 있는 기체가 총 5대라고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 말까지 첫 번째 TIA용 기체가 생산 라인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내년 1, 2분기에 걸쳐서 나머지 기체들도 쭉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니 그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120일 남짓 그 기간 안에 실제 운용 가능한 기체 수가 지금의 딱 2배, 10대로 드러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물론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이게 겨우 5대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0대라는 숫자 자체는 뭐 대량 생산이라고 보기엔 아직 좀 그렇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산 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거든요. 그 초기 테슬라가 모델 S 처음 생산 시작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보면 처음에는 정말 극소량, 뭐 5대, 10대, 20대 이렇게 아주 점진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갔잖아요. 초기 단계에서는 원래 생산 공정을 좀 최적화하고 품질 안정화시키고 공급망 테스트하고 이런 데 집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조비 역시 항공기라는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규제도 까다로운 제품을 만들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 규모를 차근차근 늘려가는 거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엄격한 FAA 인증 절차도 같이 진행하고요. 이걸 뭐랄까? 투트랙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체 몇 대 더 만든다, 이걸 넘어서서 실제 상용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양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생산 확대랑 인증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와, 정말 쉴 틈 없이 바쁘겠는데요? 꼭 엔진 2개를 동시에 최대로 돌리는 느낌인데요? 근데 이 투트랙 전략, 위험 부담은 없을까요? 뭐 어느 한쪽에서 문제 생기면 다른 쪽에도 영향 주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담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뭐 예상 못한 문제나 품질 이슈가 터지면 인증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인증 과정에서 뭐 설계 변경 같은 요구가 나오면 생산 라인을 다시 고쳐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얻는 이점도 분명히 큽니다. 인증이랑 생산 준비를 같이 함으로써 전체적인 상용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또 실제 생산된 기체를 인증 시험에 바로 투입하면 더 현실적인 데이터를 얻고 문제점도 빨리 찾아서 개선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조비는 이런 장단점을 다 고려해서 이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을 거고 어쩌면 그만큼 자기들 기술이랑 생산 준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속도를 내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생산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새로운 제조시설 소식도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자료 보니까 캘리포니아의 마리나 시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오하이오주 데이튼에 있는 예전 USPS, 그러니까 미국 우편 서비스 건물이죠. 거기는 부품 공급기지 역할을 한다고요. 그럼 이 두 곳이 앞으로 생산 확대의 핵심 축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리나 시설은 아마 최종 조립 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상대적으로 부지가 넓고 또 항공산업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이튼 시설은 주요 부품 생산하고 전체 공급망 관리하는 그런 중심 허브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부품을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최종 조립하는 거, 이게 계획대로 생산량 늘리는 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죠. 근데 조비의 움직임이 단순히 미국 내 생산시설 넓히고 FAA 인증받는 거,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동시에 여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이 바로 두바이 당국,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청, RTA, 민간항공청, DCAA, 그리고 연방민간항공청, GCAA, 이쪽 인증도 FAA 인증이랑 병행해서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아니, 미국 FAA 인증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 시간이며 노력이며 들 텐데 중동의 두바이 인증까지 같이 준비한다고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만큼 두바이 시장을 초기 핵심 시장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FAA 인증은 물론 글로벌 표준으로서 중요하지만 실제로 특정 국가나 도시에서 상업비행 서비스를 하려면 해당 지역 규제 당국의 개별 허가가 꼭 필요하거든요. 두바이는 이전부터 여러 번 조비의 잠재적인 첫 상업 서비스 개시 지역으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세계 최초 에어택시 상용화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FAA 인증 준비와 동시에 두바이의 현지 당국 인증을 미리 확보하려는 노력은 글로벌 상용화 전략, 특히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아주 중요한 포석이라고 봐야죠. 아마 앞으로 120일 동안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두바이를 포함한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인증 준비 작업이 동시에 좀 눈에 보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조비가 단순히 혁신적인 항공기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 진짜 하늘을 나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가려는 그런 명확한 야심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민간 항공 쪽 움직임도 정말 빠르고 넓은데 또 다른 한 축으로 국방 분야 협력도 눈에 띄네요. 아까 잠깐 언급된 오하이오주 데이튼 지역에서 미 공군 연구소, AFWX라고 하죠. 거기랑 협력이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고 심지어 실제 미 공군 조종사가 조비 기체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데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요. 이건 그냥 기술 협력 수준을 넘어서 실제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지 이걸 검증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특히 그 월크스라는 곳이 미 공군의 혁신 기술 도입이나 상용 기술의 군사 적용을 빠르게 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과의 협력 강화는 조비 기술이 미 공군으로부터 그 잠재력이나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 공군 조종사가 원격 조종에 성공했다는 건 이 기체가 단순히 사람 태우는 유인 항공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감시, 정찰이라든지 물자 수송 같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으로서의 확장 가능성까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죠. 여기서 진짜 정말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바로 방산업계의 거물이죠. L3 해리스. 여기랑 군용 VTO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앞으로 120일 안에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그 민간용 S4 기체를 군용 사양에 맞게 살짝 바꾸는 정도일지 아니면 아예 군 요구사항에 맞춰서 뭐 가스터빈 엔진 같은 다른 추진 시스템을 단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체가 될지 심지어 일각에서는 스텔스 성능 높이려고 접이식 랜딩 기어 이거 바퀴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될 가능성까지 나온다니 와, 그 실체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조비 S4랑 전혀 다른 비행체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조비 사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면밀히 봐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조비란 L3 해리스가 개발 중인 이 군용 기체가 빠르면 내년에 실제 미군 훈련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만약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건 사실상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에 가까워진 방위산업용 EVETOL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군용 시장 진출은 여러 장점이 있어요. 민간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초기에 수요 확보가 좀 쉽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군의 엄격한 요구 조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밖에 보여주고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도 있죠. 조비에게는 민간 상용화와 더불어서 또 다른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과연 민간용 S4랑 개발 중인 군용 버전은 얼마나 다를까? 그리고 군용 버전 개발하면서 얻은 기술들이 다시 민간용 S4 기체의 성능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는데 어떤 식으로 기여할까? 이런 점들이요. 서로 기술 시너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네요. 자, 이제 시선을 다시 해외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특히 아시아랑 중동 활동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일본 시장부터 보죠. 당장 내년 2025년에 열리는 오사카 엑스포에서 조비가 한 2주 정도 시범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 여러 번 비행 시연 성공적으로 했었고 이번 오사카 엑스포는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엄청 큰 국제 행사잖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일본 내 파트너사인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토요타 그리고 대형 항공사 ANA 여기와의 협력 관계를 더 단단히 하고 기술력을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비에게 아시아 시장, 특히 일본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확 높이고 실제 운항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죠. 말씀하신 대로 토요타는 조비의 핵심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대량 생산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조비 항공기 생산 공정에 접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ANA 역시 실제 항공 운송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고요. 엑스포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비행을 한다는 건 이 파트너들이랑 협력이 단순 투자를 넘어서 이제 실질적인 사업 단계로 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와,
마침 타이밍도 정말 절묘한 게 토요타가 투자하기로 했던 총 5억 달러 중에서 아직 안 들어온 나머지 2억 5천만 달러가 올해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엑스포 준비랑 맞물려서 대규모 자금 지원까지 딱 들어오는 셈이니 조비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대규모 자금 집행은 파트너십에 여전히 단단하고 양쪽 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죠. 일본에서의 이런 활동도 중요하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중동, 특히 두바이에서의 움직임은 더 구체적이고 중요합니다. 조비는 이미 두바이 상공에서 2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고가 됐어요. 이건 그냥 기술 시연을 넘어서 두바이의 실제 기후나 도시 환경 속에서 운항 데이터를 쌓고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0회 이선이면 정말 꽤 많이 했네요. 이게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히 데이터를 쌓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120일 안에 두바이에서도 뭔가 좀 더 눈에 보이는 움직임, 예를 들면 뭐 추가 발표라든지 행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당장 올해 12월에 세계적인 항공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조비가 이 에어쇼에서 뭐 더 좋아진 성능의 기체를 선보인다거나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다거나 이런 추가 시험 비행이나 발표를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두바이에서의 이 모든 움직임이 현재 2026년 초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세계 최초의 상용 멀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 비행장, 하늘택시 전용 터미널이죠. 이거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멀티포트는 eVTOL이 안전하게 뜨고 내리고 빨리 충전하고 또 승객들 타고 내리고 환승하고 이런 걸 위한 핵심 인프라 시설이잖아요. 지금 짓고 있는 멀티포트 완공 시점하고 조비의 상용화 준비 시점이 거의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두바이가 조비의 전 세계 첫 번째 상업 에어택시 서비스 개시 지역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꺼오는 느낌입니다. 진짜 하늘을 나는 택시 시대가 코앞까지 왔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이렇게 기술적인 진전, 또 사업적인 확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개척과 함께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을 현실화하려면 반연히 정책적인 뒷받침도 꼭 필요할 텐데요. 마침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드론 및 eVTOL 산업 육성을 위한 우선 정책, 행정명령이죠. 이걸 발표했고 이 후속 조치로 FAA가 주관하는 EIPP, 그러니까 eVTOL Integration Pilot Program, 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EIPP, 쭉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미국 내에서 eVTOL 항공기가 기존 항공 시스템이랑 안전하게 통합되고 상업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이걸 좀 촉진하려고 만든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건 사실상 미국 내에서 EV 상업 운항을 시작할 첫 번째 사업자 그룹을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잠재 후보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제 도심 환경에서의 운행 시나리오를 돌려보고 안전성, 소음 문제, 관제 시스템과의 연동,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증받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일정은 2025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26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조비가 보여준 기술 개발 성숙도나 FAA 인증 진행 상황 이런 걸 볼 때 조비가 이 EIPP 프로그램의 가장 유력한 참여 후보이면서 선두주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EIPP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뭐랄까 최종 오디션 같은 거네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조비가 이 EIPP 프로그램에서 성공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선도 사업자로 딱 선정이 된다면 이건 그냥 한 회사의 성공, 이걸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 하늘 택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는 공식적인 허가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만 했던 그런 미래도시 교통 시스템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EIPP 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조비에게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상업 운항 허가를 얻는데 결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체의 기술적인 안전성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능력, 유지 보수 시스템, 비상 대응 계획,
그리고 소음 관리 능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 시스템 전체를 FAA와 지역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인정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죠. 자, 정말 숨가쁘게 여러 분야 소식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중요한 120일 동안 조비는 우선 TIA 시험 비행을 위한 파일럿 증원을 마무리하고 실제 조비 소속 파일럿이 인증 시험 비행을 시작하고요. 네, 그렇죠. 동시에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돌려서 TIA 인증 시험에 들어갈 기체 생산을 시작하고 이걸 통해서 운용 가능한 기체 수를 사실상 2배로 늘립니다. 맞습니다. 10대로 늘리는 거죠. 캘리포니아 마리나 최종 조립 시설이랑 오하이오 데이튼의 부품 생산 공급 기지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산업체 L3 해리스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인 군용 VTL의 성과가 좀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내년 군사훈련 투입 준비도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군용 버전이 중요하죠. 해외에서는 일본 오사카 엑스포 시범 비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두바이 에어쇼 참가나 세계 최초 벌티포트 기반 서비스 개시 준비도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FA의 EIPP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상업운항 1호 사업자 자리를 노리게 되고요. 와, 정말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중요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결정적인 120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제공해주신 자료들에서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조비는 지난 16년이라는 긴,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는 연구개발 과정, 그리고 수많은 시험 비행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최종 인증과 상용화라는 마지막 관문 바로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120일은 단순히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위한 단기적인 이슈 몇 개 이런 게 아니라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조비라는 회사의 중단기적인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거죠. 기술적인 준비는 거의 최종 단계에 왔고 에어택시 예약이나 운용 플랫폼 확보하려고 블레이드사를 인수하는 그런 전략적인 M&A도 했고요. 토요타, ANA, 두바이 정부, L3 해리스 같은 각 분야의 강력한 글로벌 파트너들이랑 협력 관계도 아주 단단하게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IPP 같은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까지 마치 그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딱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큰 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조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을 나는 택시의 시대를 열고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마지막 전력 질주를 시작했고 앞으로 120일 동안 그 노력의 성과들이 하나둘씩 구체적인 형태로 눈에 보이게 될 거다.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비 에비에이션의 향후 120일을 좌우할 여러 중요한 전환점들에 대해서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파일럿 확보와 최종 인증 시험 비행 시작부터 기체 생산 능력 2배 확대, 글로벌 생산 거점 구축이란 해외 인증 동시 추진, 미군육 협력 및 군용 VTOL 개발, 일본과 두바이에서의 상용화 준비,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 참여까지 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결정적인 순간들을 코앞에 두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네요. 네, 정말 모든 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야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기술 개발의 완성도나 규제 당국의 인증 절차,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같은 계획된 로드맵은 상당히 탄탄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계획 외에 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120일 동안 조비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는 뭘까요? 어쩌면 그건 아직 우리 대중에게는 낯선 EVTOL이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나 사회적인 수용성 문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버티포트 건설이 늦어진다거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비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일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가 미처 예상 못한 경쟁사의 갑작스러운 기술적 도약이라든지 파격적인 사업 전략 발표 같은 그런 변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는 이 중요한 시기에 과연 어떤 예상 밖의 변수가 조비의 발목을 잡게 될지 혹은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주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조비의 여정을 지켜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